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시사 만화가 박제동 화백의 만평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군요. 가장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에 관련한 만평이었는데요. 어린아이가 아빠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데 이 편지는 뭐야? 글쎄 말이다. 그리고 비서는 시장님, 한 달 뒤 옥수수랑 수박 잘 길러 놓을게요.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돼 있죠. 네, 이 만평을 보고 칼럼니스트 고종석 씨는 제동이 형, 만평 때려치우세요. 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저는 이 성추행이 맞냐 아니냐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만평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단지 이 만평에 그러니까 비서가 시장님께 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중심으로 진정한 자, 거짓 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114에 전화를 하면 요즘에는 이 말을 잘 안 하던데 사랑합니다 라고 그 콜센터 직원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조금 민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분들도 수시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요. 물론 이제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이 문자나 카톡, 편지 등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근데 간혹 상대가 이성이라면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주 안에서 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참 즐겨 쓰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모임이 몇 개 있는데 특히 대학원 동기들과의 모임은 수십 년째 아주 활기차게 즐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만나니까요. 주로 카톡방에서 안부도 전하고 이런저런 소식과 정보도 나누는데 이제 한참 카톡으로 수다를 떨다가 마칠 때쯤 되면 동기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맺죠. 그러니까 글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빠져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사랑한다는 말이 전부 다 표현은 같지만 각각의 조금씩 다른 내면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직원이 말한 사랑한다라는 것은 고객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 안내해드리겠다 이런 표현일 테고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서가 시장님께 사랑한다는 것 역시 내가 모시는 시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굳이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3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님을 10여 명, 한 10명 넘게 모셔봤는데요.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장님에게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회사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근데 마침 어떤 문자나 편지를 쓸 기회가 있을 때 문자 말미에 애교 있게 사장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 후배 직원이었는데요. 남자였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어느 날 밤늦게 우리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글쎄요, 술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장님, 그때 제가 부장이었거든요. 부장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부장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문자든 말이든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의 느낌이나 생각, 정서를 그대로 사실대로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아, 참 자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이
말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영혼 없이 사랑한다거나 또 뭐 좋은 게 좋으니까 그저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립 서비스죠. 아니면 또 아부성으로 말했다면 그것은 참 자기가 아닌 거짓 자기의 행위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늘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정서 등을 그대로 다 표현하십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원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의리 때문에, 혹은 걱정이나 위협,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직장 일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시지는 않는지요. 아마 그 정도의 차이이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정한 자기는 숨기고 거짓되고 왜곡된 자기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왜곡된 자신을 실제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왠지 허망하고 허탈하고 우울하거든요. 이것이 심하면은 신경증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적인 정서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일치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왜곡된 자아로 인한 자기 혐오, 불안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 진정한 나는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줄여보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 나쁜 거짓말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 아부라든가 칭찬, 립 서비스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 어쩐지 순간순간 자신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일 조금씩 거짓말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정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매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위선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하고 또 정직하고 진솔한 행동을 했을 때 나의 만족감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마침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불법 유턴을 할 수도 있는데 순간 아니야, 정직해야지 하면서 법규대로 운전을 했을 때 자, 어느 쪽이 더 만족감이 클까요? 우리는요,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뇌에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면서 이 내면적 보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신체에까지, 그래서 몸이 날아갈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진정한 자기를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적인 행위를 했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자기 혐오나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자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